내가 떠나는 이유 23번째 5월 17일 5평도 안 되는 이 무더운 5월 구치소 방에서 박 사장은 항상 내 옆자리에 껌딱지처럼 붙어 있는다. 박 사장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데 몇 년 전까지는 계산동에서 식당을 운영하였다고 한다. 식당 할 때는 장사도 시원찮아 그만둘까 하다가 처형 소개로 빌라를 지어 파는 일을 시작하였는데 이게 운빨이 붙어서인지 잘 되는 거였다. 근데 그 처형이 나를 고소한 거예요. 왜? 나는 왜냐고 질문을 했지만 처형이 고소한 이유는 따로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처형이라는 사람이 욕심이 엄청 많아요. 8남매 중 우리 와이프가 막내인데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저한테 빌라 짓는 사업을 가르쳐 줬는데 우리가 엄청 잘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매출의 10%를 달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그러더니 이상한 거를 갖다 붙여 사기로 고소한 거예요. 합의금 3천만 원을 요구하여 알았다고 합의하려 했는데 말을 바꿔서 돈을 5천 더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가 적당한 선에서 가격 협의를 하고 있어요. 난 여기 생활은 하루도 못 버티겠어요. 이제는 처형이 달라는 대로 다 주고 합의를 보려고요. 합의만 보면 저는 금방 나가는데. 그때 철문 밖에서 김민우 씨 하고 교도관이 부른다. 가슴이 철렁하여 바라보니 교도관이 또 배상명령 신청서 한 장을 가지고 왔다. 직인을 찍고 받아보니 지난번과 같은 내용에 금 2천만 원이다. 괜시리 내가 저지른 일이지만 마음이 불편하다. 이 사람도 보이스피싱에 속아 피 같은 돈을 사기당한 것이다. 어서 상책들을 잡아야 하는데. 와이프 적경 갔다 온 박 사장은 다행히 변호사끼리 합의를 하여 다음 기일에 집행유예로 나갈 거라며 좋아한다. 8천만 원에 합의 보았다며 8천만 원을 마치 800원처럼 이야기하는 박 사장의 능력에 나는 여지껏 무엇을 했는가 자괴감이 들었다. 어휴, 이 지겨운 깜빵에서 빨리 나가야지. 이제는 조금 있으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이 서자 박 사장의 얼굴이 밝아지면서 즐거운 푸념을 한다. 6월 10일이 내 생일인데 그전에는 나가겠죠. 박 사장의 이 말은 방 사람을 화나게 만들었다. 형씨, 나가려면 조용히 나가, 씨발. 술에 취해 공무집행 방해 폭행죄로 구속된 하 사장이 한마디 하였다. 나는 괜히 속이 후련하였다. 전 씨는 항소장을 써달라고 내 옆으로 왔다. 항소장을 받고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인데 국선 변호사가 선임되었으면 변호사가 알아서 해줄 거니 확인만 하라 하고 소지에게 항소장을 받아서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5월 18일 재영이가 6번 방 사람들 우표 구매 신청을 대신해 주었다. 물품 구매는 OMR 카드에 본인 수번 이름 물품 번호를 기입하는데 잘못 기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재영이가 대신 OMR 카드를 써준다. 신청을 하면 영치금에서 빠져나가는데 당장 주호는
영치금을 자랑하려는 듯. 재영아, 나 얼마 남았지? 네, 185만 원 남았어요. 그 말과 동시에 전 씨는 나는 전 재산이 15,000원밖에 없어요. 다음에 주문할게요. 전 씨는 결혼도 하지 않아 가족도 없고 혼자라 하였다. 이걸 솔직하다고 표현해야 하는 것일까? 58살 먹은 사람이 전 재산이 15,000원이라는 말을 여기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일반 공무원은 재임 중 일을 잘하든 못하였든 정년까지 버티기만 하면 퇴직금으로 흔들림 없이 살 수 있지만 일반 장사하는 사람과 일용직 개인사업, 영세사업자들은 불확실한 경제로 인하여 수입이 일정치 못하여 국민연금도 제대로 들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그들은 언제나 제도권 밖의 사람으로 대부분 가난과 함께 살아야 한다. 누범들은 전국 교도소 생리를 잘 알고 있었다. 부산 교도소는 바퀴벌레가 손바닥만 하다며 잡으면 이만해요 하면서 진 사장은 손바닥을 활짝 펴 크기를 알려주었다. 처음엔 저도 적응하기가 무척 힘들었어요. 노란색 수본을 달고 있는 진 사장이 우리 초범들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말하였다. 노란색 수본은 마약범들이 달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신 사장은 박 사장님 금방 나갈 것 같은데 제 간물대 뚜껑과 좀 바꿔주실래요? 갑작스런 심 사장의 말을 듣고는 당황하여 잠시 생각을 하는 박 사장은 어쩌라고 허허 대답을 대신하였다. 난감해하는 박 사장을 보면서 나는 박 사장이 과연 뚜껑을 바꿔줄 것인가에 대하여 편지 쓰는 척하며 한쪽 눈은 박 사장을 주시하였다. 아마 안 바꿔줄 거야. 짧은 시간이었지만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라 생각했던 터라 나는 나의 짐작이 맞을 거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걸. 에이 알았어요 하며 뚜껑을 열고 바꿔주었다. 아마 온 몸을 문신으로 휘감은 조폭의 부탁을 거절하기는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가족, 누구도 아직 나에게 연락이 없는 게 문제였다. 혹시 내 가족이 나를 버린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겨울 한파처럼 나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었다. 오늘도 빗자루를 들면서 아침을 시작하였다. 어젯밤 잠자리 들기 전 꼴통 전 씨가 뺑기통 옆에서는 못 자겠다고 방 사람들과 말다툼 하다가 결국 뺑기통 옆으로 밀려났는데 방 사람들은 매일 밤마다 전 씨의 코골이 때문에 다투는 것이 하루 일과 중 하나가 되어버렸다. 어제 덮고 잤던 모포가 없어져 안절부절하면서 그 좁은 방에서 잃어버린 모포를 찾으려 우왕좌왕한다. 어디 갔지? 어디 갔지? 를 연속 말하면서 당황해한다. 하지만 누구 하나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한참을 지켜보고 있던 나는 전 씨가 애처로웠다. 베개로 쓰려고 준비해둔 모포 하나를 건네주었다. 하지만 전 씨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 외국 여성 접대부 공급 사업을 하는 조사장은 얼굴 피부가 점점 붉게 번지는데 아마 우리가 쓰는 수돗물이 독해서
피부 반응이 심해지는 것 같았다. 박 사장은 사회에서 뇌동맥 약을 먹고 있었다며 검진을 받고 약을 타야 하는데 이곳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혹시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한다. 몸이 아픈 사람은 보고전을 써야 하는데 쓰기도 전에 소지가 지나가면서 말한다. 의료 보고전은 코로나19 때문에 오늘부터 받지 않아요. 의료과장이 전부 거부하라 하였고 치료 신청은 본방 가서 하라는 지시가 있었어요. 아침 9시 9분 6번 방 철문이 열리고 광수는 지난 면회 신청 때 부모와 여자친구 모두 오지 않았던 터라 면회에 대한 기대는 하지 않는 것 같았다. 하지만 혹시나 하면서 있다가 부모 접견 소식이 오자 얼굴에 반가움이 넘쳐 흐른다. 잘 갔다 와. 울고 싶으면 참지 말고 마음껏 울고 와. 하며 광수를 응원하면서 이제 며칠 있으면 광수를 비롯한 모두들과 헤어져야 할 생각을 하니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아쉬운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다. 철문 밖에서 김문우 씨 하고 또 부른다. 창문을 바라보니 교도관이 철문을 열면서 또 배상명령 신청서를 가지고 왔다. 직위를 찍어주고 받아보니 신청인 3,500만원 금액을 보니 기억이 났다. BMW 새 차를 타고 있어 돈이 있는 사람 같아 보였는데 돈이 많은 사람이 왜 사채를 썼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사람이다. 나름 이유가 있겠지 하였던 사람이다. 나는 이제 5명 남았군. 혼자 짓거리며 처음 배상 명령서를 받을 때와 달리 긴장감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처음 신청을 받았을 때는 가슴이 두근거리더니 두 번째는 마음이 불편한 듯 하였고 그 다음부터는 무감각해지는 것이 이제는 배상 명령서에 대하여 무감각해졌다.